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증시는 코스피도 0.28% 조정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0.22% 좀 하락 마감했는데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날 조정이 좀 세게 나왔었죠. 근데 이 조정이 어떤 긴 조정의 파동으로 이어지지 않고요. 바로 단숨에 좀 회복을 하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또 뭐 코스닥도 전고점을 다시 넘어서면서 이제 계속 사상 최고치를 써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코스피는 이제 조금 약합니다. 최근에 대형주들 쪽으로는 뭔가 조금 이슈나 재료거리가 없다 보니까 코스피는 좀 약하고, 대신에 코스닥이 최근에 2차 전지 섹터 위주로 중간에 이제 뭐 IT 반도체로도 수급이 한번 쏠렸었는데 금요일인가요? 뭐 이제 TSMC가 좀 많이 떨어지고 미 증시 이제 IT 반도체 쪽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요. 금요일은 좀 안 좋았다. 하지만 아무튼 시장은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이다. 뭐 딱히 뭐 시황은 뭐 코멘트 드릴 게 없기 때문에 바로 테마주랑 뭐 섹터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월 16일부터 18일 이번 주 주말에 있었던 뉴스들 좀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델타 변이 때문에 다시 뭐 이제 확진자가 1000명을 좀 돌파하고 이러면서 조금 이제 강세를 보였다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코로나 테마주들은 이제 좀 많이 좀 지쳐 보인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천 600 확진자가 천 600명까지 갔는데 이 부분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 한번 드렸어요. 한 뭐 1500명 수준으로 확진자가 는다고 해서 아주 뭐 예전처럼 다시 막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한번 좀 전체적으로 힘을 내주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2,000명을 가주면 다시 한번 조금 시장이 코로나 관련주 섹터로 수급이 좀 몰릴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그래도 그나마 해볼 만한 거는 진단키트 쪽인 것 같다. 그렇게 좀 언급을 드렸었고, 어느 정도는 제 예상이 좀 맞아서 진단키트 쪽은 움직임이 있었지만, 반면에 뭐 재택이나 온라인 교육이나 뭐 음압 이쪽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1000명에서 뭐 1600명까지 찍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좀 저번 주 목요일이었던가요? 본 게 이제 뭐 키트도 조금 소강 상태 들어갈 것 같고, 뭐 재택, 음압, 교육 이쪽은 앞으로 조금 모멘텀이 급격하게 소실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공략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확진자 감소의 여부와는 좀 별개로 어찌됐건 지금 서울이 4단계로 들어갔고, 이 4단계를 일단 뭐 한 2주 시행하고 그 이상 뭐 이제 연장이 될지 안 될지 여부는 또 이제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이번 주에 이제 비수도권도 이제 5인 이상은 집합금지를 제한을 했습니다. 곳곳은 이제 뭐 8인 이렇게 풀려 있던 곳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비수도권도 5인으로 좀 제한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떤 확진자의 증감에 따라서 코로나 뭐 이제 섹터가 들썩거리는 거는 당분간은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거리두기 이제 뭐 서울 4단계 비수도권 뭐 이제 좀 강화되면서 어 이제 조금 이제 돈이 몰릴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제 거리두기 강화됨에 따라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배달, 뭐 포장, 거기다가 이제 뭐 간편식품 같은 것들, 집에서 이제 뭘 요리를, 뭐 외식보다는 요리를 많이 해먹을 거기 때문에요. 요쪽으로는 눈을 좀 돌려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코로나 관련주들은 키트, 뭐 재택, 음압, 교육 이쪽은 조금 이제 약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뭐 배달, 포장, 용기, 간편식품 이쪽은 조금 시세가 반등을 좀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목요일날 이미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대형 포장이 반등 일단은 좀 나왔습니다. 목요일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멘트를 드리면서
대형 포장이 자리가 나쁘지 않다, 괜찮다. 그렇게 좀, 그러니까 대형 포장은 조금 달리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금요일날 반등이 또 세게 나왔습니다. 근데 흐름이 뭐 아직까지는 반등 쭉 나오고 죽는 흐름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괜찮습니다. 이러고 가다가 또 이렇게 다시 윗꼬리 채우는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흐름을 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간편식품 쪽도 보면 뭐 서울식품이나 뭐 푸드웰이나 근데 이제 푸드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그 무상급식 정책으로도 엮여 있죠. 거기다가 이제 뭐 코로나 이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간편식품까지 엮이게 되면 뭐 얘도 좀 재료가 일단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뽑고 일단은 요렇게 박스권 안에서 일단 뭔가 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 이렇게 가다가 뭐 요렇게 좀 뽑아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예전에 뭐 마켓컬리로 한번 움직였었던 우양이라는 애도 있고요. 얘는 위치 뭐 차트 위치 자체는 아직까진 그렇게 막 엄청 매력적이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뭐 CJ 시푸드 이런 애들도 보면은 조금 심상치 않죠. 이러다가 한번 충분히 뽑아줄 수도 있을 만한 자리에 있다라고 보여져서요. 간편식품 상당히 저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뭐 키트주들이 저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조정을 좀 많이 보였어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 휴마시스를 이제 뭐 대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일단은 시장을 정말 주도했던 대장주죠. 이런 애들이 뭐 금요일 날 한 11.5% 정도 떨어졌고, 어쨌든 이 시세 안에서 상승 파동을 내고 첫 11선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시세를 냈죠. 그렇다면은 이 다음은 첫 21선 눌림목 자리에서는 먹을 구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21선이랑 기준선 이 딱 자리하고 있는 요 구간에 눌림목 자리가 발생이 됐어요. 거래량이 조금 줄었으면 좋겠지만 하락폭이 11%가 넘기 때문에 거래가 줄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반등이 나오기는 뭐 뉴스나 재료가 없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뉴스가 재료가 없는데 얘가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아마 월요일날 바로 이렇게 좀 반등이 먹을 구간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하루 정도 이렇게 좀 도지복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반등이 기술적 반등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무튼 어떤 그 눌림목 자리의 개념으로 한번 반등 한 5에서 10% 정도의 반등을 노리고 충분히 한번 접근은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재택이나 뭐 온라인 교육 이쪽은 저는 그냥 차트적으로 그냥 막 떨어진다고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테마라고 보고 있어서 다음 주에 확진자 증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단계를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4단계 효과가 이제 다음 주 중에는 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4단계를 지금 일단 일주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다음 주 4단계 효과가 미미하면서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버린다? 이러면 또 얘네들은 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냥 유지되는 수준이라던가 뭐 조금 이제 줄어드는 수준이 되게 되면 확 줄지 않으면 또 4단계를 예를 들어 뭐 더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어찌됐건 이제 1600명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더 늘지는 않고 줄어들 거기 때문에 조금 뭐 그렇게 이쪽은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4단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간다. 그러면서 뭐 1700, 1800, 2000명 가까이 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얘네들은 휴마시스처럼 이런
대장 종목들은 뭐 뉴스나 재료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 자리를 주면 먹을 구간을 줍니다. 근데 음, 재택이나 뭐 그나마 ECS는 뭐 괜찮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은 건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뭐 ECS 정도 만약에 얘가 뭐 이제 여기서 잡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고요. 추가로 이렇게 좀 밀리다가 21선 눌림목에서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막 강력하게 손이 가는 그런 종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치 테마주는 최근에는 인맥은 이낙연, 이제 여권에서 이낙연, 야권에서 최재형 이렇게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책 쪽은 뭐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있는데 좀 윤석열 쪽이 최근에 조금 그렇게 힘이 없죠.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 약간 좀 야권에서 최재형한테 많이 밀리고 있는 듯한 느낌. 장모 악재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목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뭐 이번에는 이제 그 장모랑 와이프가 다 좀 연루가 되어 있고 검찰에서 이제 수사가 착수했다는 뉴스가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잠재적인 악재로 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 리딩방도 웹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있다가요. 어디 있나요? 도시재생 관련주죠. 그래서 웹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아무래도 좀 찝찝해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제 검찰 수사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왔던 게 아마 이날인가 그럴 겁니다. 오히려 오르긴 했어요. 수요일이었나? 근데 다음날 오히려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날 절반 정도 매도하고 금요일 날 이날 그냥 나머지까지 해가지고요 손절로 쳐버렸습니다. 물론 별 영향 없이 21선 좀 이렇게 좀 올라타고 꾸름틀 대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반대로 정말 뭐 생각하기 싫은 악재가 터지면서 이렇게 이제 밀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일단 여기 바닥에서 바닥 잡고 돌아나가는 과정으로는 보이고 너무 그러니까 차트로만 보면은 아주 그렇게 타이트하게 손절을 할 만한 구간은 아닌데 저는 발 뻗고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이제 트레이더다 보니까 그냥 뭐 크게 큰 손실 아닐 때 그냥 적당히 그냥 정리하고 차라리 마음 편하게 다른 테마를 공략하는 게 낫겠다. 근데 또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얘네가 지금 뭐 자연과 환경이나 웹스 이런 애들이 윤석열의 도시재생 테마로 엮여는 있지만 또 얘네가 의지만 있으면 윤석열이란 타이틀 떼버리고 자기들끼리 뭐 이제 뭐 관련 테마 만들어가지고 또 보낼 수도 있긴 하겠죠. 최근에 이제 일자리 관련주 애들처럼 얘네들이 윤석열의 일자리 테마로 처음에는 오르다가 이날 이제 목요일 날 시간에서 갭 들고 시세를 줄 때는 윤석열 띄고 이제 그 뉴딜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 뭐 250만 개를 창출하겠다. 요 뉴스 가지고 이제 시세를 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뭐 그럴 가능성도 저는 뭐 있다라고는 본다. 어찌됐건 뭐 도시재생이란 게 결국은 뭐 주택 건설 이쪽이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뭐 흐름도 그렇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NX도 그렇고 누리플랜도 그렇고요. 충분히 뭐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봐도 될 만해요. 근데 저는 성향상 악재를 정말 저는 끔찍히 싫어 악재 맞는 걸 끔찍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해버렸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윤석열 이제 공동경제 정책주인 정원 NC수도 뭐 그냥 여기서 계속해서 주가 방어해 놓고요. 이렇게 이제 뭐 수렴의 구간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톡 하고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쪽으로 좀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푸드웰이랑 뭐 신라 SG, CJ 시푸드 이런 애들은 거리두기 간편식품 테마로도 엮일 수 있고 이재명 무상급식 테마로도 좀 엮일 수 있어서요. 얘네들도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기본 주택 관련주에서 요것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범양건영이랑 삼부토건이 대장이었는데 얘네가 이낙연 관련주로 갈아타는 바람에 KD는 너무 잡주 느낌 강해서 제가 별로 안 하고 싶다고 한번 말씀드렸었고, 지금으로서는 일성건설이 가장 좀 좋아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 뽑고 고가놀이 패턴으로 박스권 유지하면서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좀 기다리고 있죠. 여기서 뭐 많이 꺾이더라도 한 번 정도 꺾이더라도 기준선이랑 21선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먹을 구간을 줄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서 뭐 이렇게 바로 밀림 없이 바로 한번 시세를 줄 수도 있고요. 어떤 흐름 자체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맥주는 뭐 이낙연 관련주 범양건영 대장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얘도 이제 슬슬 한 11선 눌림목자리 정도 요렇게 이제 주다가 요렇게 좀 돌아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뭐 이렇게까지 떨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 종목이 눌림이 좀 과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 정도 구간은 땡큐 매수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고, 아무튼 요 정도 구간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 하시면 수익은 분명히 줄 가능성이 크다. 참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언제 살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 아무래도 요때는 조금 주가가 좀 높죠. 아무래도 상한가 한번 나오고 두 번째 상한가에서 고가권에서의 눌림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밀리고 이렇게 잡다가 이렇게 돌아 나갈 수도 있고요. 더 밀린다면 이런 구간은 진짜 땡큐로 매수 자리죠. 아무튼 추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고가권 애들이 부담스러운 애들은 제가 뭐 밑에서 올라온 애들 중에 SDN이 좀 괜찮아 보인다고 한번 목요일 방송에서 언급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리딩방에서도 목요일날 SDN을 종가 베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시세를 좀 줘서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애들이 한번 뽑으면 진짜 좀 시원하게 뽑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버텨서 좀 파동을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이낙연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은 좀 들지는 않아가지고 금요일날 그냥 요 정도 먹고 그냥 정리를 일단은 했거든요. 근데 뭐 이낙연 관련주들은 뭐 계속해서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괜찮은 매수 자리를 줄 때마다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테마주다. 그리고 지금 뭐 야권에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약간 좀 시들시들한 어떤 틈을 노려서 최정 테마가 힘을 받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좀 국민의힘의 입당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이쪽으로, 그러니까 야권 후보들 중에서는 이목이 집중이 되면서 최재형 테마가 상당히 강하고요. 한신기계, MPK, 한창산업, 한세 MK, 뭐 한일 단조까지 이런 애들 충분히 눌림목이 나오면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최재형 테마가 재료 뭐 소멸이 되거나 큰 조정이 나오는 때는 야권에서 최재형보다 좀 더 강력한 지지를 얻게 되는 인물이 출연하기 전까지인데, 지금 당장은 그런 인물이 나타나기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예전에 윤석열 테마, 이재명 테마가 그렇게 이제 좀 파동을 냈던 것처럼 충분히 최재형 테마도 수급이 그렇게 쏠릴 수 있다라고 봐요.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당분간은 여권에서 이낙연, 야권에서 최재형 이렇게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이번 여름에 엄청난 폭염이 또 올 거라고 합니다. 근데 뭐 2018년 때도 한번 그랬었고, 작년이 조금 덜 더웠나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전형적으로 뭐 폭염 관련주 하면은 뭐 이제 창문형 에어컨 팔고 있는 뭐 파세코나 뭐 위닉스, 신일전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사실 이제 너무 전형적인 여름 폭염 관련주라서
어, 조금 이제 신선함 자체는 좀 떨어지죠. 물론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얘네들 좀 눌림목이 좀 주면 공략을 해볼 수 있겠지만, 뭐 얘네들은 뭐 상한가를 가거나 그런 애들은 또 좀 아닙니다. 그래서 테마주 성격은 없어서 우리 이제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폭염 관련주로 이번에 조금 어떻게 보면 신선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폭염 관련주로 뭐 파세코랑 뭐 신일전자 이런 애들 갈 땐 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워낙 캐캐묵은 테마고 그래서. 근데 뭐 그나마 좀 뭐 SCD랑 태경케미칼이 드라이아이스 관련주로 일단은 조금 엮이고 있는 느낌인데, SCD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끼가 괜찮고요. 태경케미칼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조만간 한번 쏠 것 같은 그런 차트 위치에 있죠. 이때 뽑아놓고 죽여놓고 다시 여기까지 채워 올려놨습니다. 한번 뽑아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상한가. 그래서 지금 이제 폭염 때문에 블랙아웃 우려감이 이제 커지고 있고, 이제 블랙아웃 수혜주로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 옴니 시스템, 뭐 인스코비 이런 애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고요. 일단은 일진전기 뭐 테마도 좋고요. 차트도 좋고 종목도 나쁘지 않죠. 충분한 눌림목을 주면 매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옴니 시스템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눌림목을 주면 매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월 의장이 디지털 달러가 있으면 뭐 가상화폐는 필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조금 디지털 달러의 긍정적인 발언이 좀 있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CBDC 입찰이 곧 있습니다. 그래서 뭐 7월중 기술평가하고 협상 거쳐서 8월 중에는 이제 모의 실험을 연구를 착수하겠다라고 일단 일정이 나와 있고요. 입찰에는 네이버의 라인 플러스, 카카오의 그라운드 X, LG CNS, 삼성 SDS, SK CNC 이렇게 이제 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요걸 이제 뭐 또 뭐 재료가 모멘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관련주들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할 게 많아서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최근에 탄소 국경세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하면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을 저도 좀 보고 있는데, 뉴스 나오는 거 대비해서는 뭐 아주 그렇게 지금 시세가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 뉴스라는 게 언제 뭐 방영이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추적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관련주들을 좀 보니, 시세를 예전에 이제 신재생 관련주들이 시세를 낼 때 한번 크게 다들 올랐었죠. 그러다가 충분히 조정받고 다시 이제 121선 밑으로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는 또 다 받은 상태다. 그래서 KC 코트렐도 121선 이렇게 뭐 돌파하고 눌렸다가 다시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거는 돌파 살짝 밀렸으니까 다시 뽑아주는 흐름이 나오면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그린 케미칼은 조금 더 올라오면 좋을 것 같고, 한솔롬 데코는 얘는 보시면 이때 이제 시세를 요렇게 3파동까지 내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렇게 가격 조정을 크게 받지 않았어요. 요렇게 지금 박스권이 진행 중인 상황인 거고요. 고점 대비 뭐 17% 8%밖에 지금 빠진 상황이 아니죠. 캐시코트렐은 지금 고점 대비 한 36% 빠졌고, 그린 케미칼도 38% 빠졌고요. 이렇게 되면은 수상하다는 느낌을 조금 가질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랜 시간 조정 거치면서 이편선들도 지금 다 모아놨어요. 241선까지 올라왔고 단기평선들 다 모아놨습니다. 얘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뭐 막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은 아닌데, 얘는 이제 거의 뭐 후발주 느낌으로
있었던 애인데 얘도 근데 좀 차트가 나쁘지 않아 가지고요. 얘도 보시면 이평선들을 아주 예쁘게 다 모아놨어요. 요렇게. 그다음에 요때 이제 이날 조금 강했었던 날도 좀 뜬금없이 11%짜리 양봉 뽑고 그다음에 지금 조정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평선들은 이쁘게 다 모아놨고 얘도 좀 수상하다. 그래서 저는 한솔롬데코랑 휴캠스를 좀 탄소 중립 관련주로 일단은 좀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손정희의 비전 펀드에서 야놀자에 뭐 처음에 1조 나왔다가 사실무근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사실로 나왔다가 뉴스가 나왔다가 또 사실무근이라고 했다가 또 다시 이제 뭐 이번에는 금액이 또 늘었어요. 2조로. 그래서 일단은 SBI 인베스트먼트를 봐야 될 텐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금액 자체가 워낙 크고 충분히 재료는 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좀 불확실성이 짙은 이런 재료 테마들은 매매를 그렇게 좀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서 차라리 그냥 사실로 확정이 되고 뭐 차라리 뭐 상한가를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냥 차라리 마음 편하게 그 다음부터 매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글로벌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요런 저번에 이제 그 변이바이러스의 효과가 좀 취약하다 이렇게 뉴스 나오면서 조금 하락이 있었죠. 이날이었던가요? 일단 우리는 변동성이 가장 큰 셀트리온 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기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당시 요렇게 이제 121선을 돌파를 했다가요. 요날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서 조정이 나왔다가 뭐 이 이상 크게 밀리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근데 차트가 괜찮아요. 꽤 괜찮습니다. 이쁩니다. 120선 돌파, 그 다음에 조정. 여기서 이제 고개를 좀 들어주면 상당히 예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지수도 더 뭐 상승 모드 흐름을 가져가고 한다면 뭐 이제 단기 스윙으로, 그러니까 단기 스윙이 아니죠. 뭐 스윙 및 중장기로 보기에 그렇게 뭐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랑 제가 좀 오늘 중장기로 볼만한 애들 중에 하나 보려고 했던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 얘네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딱 요 구간대가 뚫어줘야 하는 저항대였어요. 이렇게 보시면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또 다시 맞고 떨어지는데 여기서 한번 돌파를 해놓습니다. 이때 당시에 뭐 화이자 위탁 생산 모더나였나요?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무튼 위탁 생산 기대감으로 쭉 뽑아서 이 지루했던 저항대 구간을 돌파를 시켜놨는데 워낙 무거운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파만 해놓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스물스물 매물을 소화를 해가면서 완전히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는 모습이 금요일날 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조금 이렇게 눌려가지고요. 조정이 나오면서 87만 5천원, 85만원 이 구간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향 돌파로 훼손하지 않고 해서 버티는 모습을 보이면 얘는 아마 여기서 안착하고 아예 이제 그 주가 가격대가 여기서 아마 놓을 확률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갤럭시 Z 폴드랑 Z 플립이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워낙 이제 뭐 반응이 별로 없죠. 예전에 제일 처음 뭐 출시됐을 때 잠깐 했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시장 반응이 차가워서 폴더블 관련주들이
진짜 짜게 식어버렸죠. 그러면서 정말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던 섹터가 또 이 폴더블 폰 관련주들입니다. 근데 뭐 관련주들의 이제 차트 위치도 좀 그렇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매력도가 있는 섹터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좀 소외받았던 애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애들, 충분히 조정을 받은 애들, 이런 애들이 저는 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게 뭐 얼마나 다시 한번 재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당장 튀어오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도 중장기의 어떤 뭐 투자 형태로 했을 때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거기다가 2023년에는 이제 애플도 폴더블폰 시장에 좀 뛰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뉴스들이 꼭 2023년에 얘네들이 하게 되면 뭐 2021년 뭐 말이 뭐 이제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2022년이 될 수도 있고요. 꼭 이런 어떤 뉴스가 재료들로 이제 쓰이는 것은 한참 전이기 때문에 언제 또 이렇게 또 섹터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근데 그런 와중에 바텍이라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점점 변동성을 좀 줄여가면서 수렴의 과정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 거기 또 뭐 이제 세경 하이테크도 이제 바닥권에서 진짜 오래 기었죠. 정말 오랫동안 조정을 거치고 고개를 이제 살짝 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얼마나 상승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여기서 더 빠질 때는 없다. 그렇죠. 이 가격 이하로 빠지긴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또 이런 구간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좀 파이팅 하시고요. 수익도 많이 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이 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중이신 분들은 왼쪽 밑에 엄지 버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